안녕하세요. 청춘이막TV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방금 전까지 하려고 했던 일이 문득 기억나지 않는다든가,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든가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든가요? 혹은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물론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어쩌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가 시작될 때 우리 몸이 미리 보내는 경고 신호 4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때 조기에 이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 삶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연요법, 대체 치료, 생활 속 건강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청춘이막TV가 더 오래, 더 많이 여러분 곁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치매가 올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몸의 신호 4가지 중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치매랑 냄새 감각이 무슨 상관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꽤 중요한 단서입니다. 최근 들어 냄새를 구분하기 어려워졌거나 향기나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건 단순히 비염이나 감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남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확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보, 오늘 찌개 좀 싱거운 것 같아. 오늘 반찬 간 안 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더래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후각 감각이었죠. 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병원에 모시고 갔고 정밀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발견 덕분에 치료와 인지 훈련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건강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었답니다. 과학적으로도 후각 기능 저하는 뇌의 해마와 전두엽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에는 냄새를 기억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향기나 음식의 냄새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각 감각 자극 훈련을 일상에 도입해 보세요. 예를 들어 레몬, 계피, 커피, 바질, 바닐라 같은 익숙한 향이 강한 식재료나 아로마 오일을 매일 10분씩 맡아보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후각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의도적으로 냄새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음식엔 어떤 향신료가 들어갔을까? 오늘 커피 향은 어제보다 진하네. 이런 식으로 냄새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인지 자극 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가족에게 숨기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니까요. 두 번째, 마이너스 감정 기복과 의욕 저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루 종일 멍하게 있다가 저녁이 다 됐네요. 예전엔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귀찮기만 해요. 혹시 이런 말 최근에 자주 하시거나 들은 적 있으신가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박정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원래 마을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이며 요가, 심지어 재봉틀 동호회까지 챙겨 다니실 만큼 활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고 딸이 권한 병원 검진도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저 나이 드니 그런 거지 뭐 하시며 웃어넘기셨지만 어느 날 마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한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 병원에 가시게 되었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치매 전 단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부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욕 상실, 무기력감, 감정 변화는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치매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 무기력, 감정 둔화, 사회적 단절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이걸 단순한 노화나 성격 변화로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감정 변화가 우울증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을 구분하기 어렵고 초기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평소 봤던 사람이 갑자기 무표정해지고 관심사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소파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 받으며 산책하기, 텃밭에 물 주기, 간단한 음식 만들기처럼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뇌의 활성이 유지됩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적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감정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지 마세요. 물론 나이 들면 만나는 것도 귀찮고 기운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화 통화 한 번, 이웃과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연결이 뇌 건강에 큰 자양분이 된답니다. 치매는 기억만 잃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다치고 감정이 사라지고 그 끝에 기억이 잊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 변화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혹은 가까운 가족이 예전과 다르게 무기력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은 말과 행동의 반복.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지만 그냥 넘기기 쉬운 증상이죠.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5세 최영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계시던 최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김치는 어디 뒀냐? 고 물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옆 김치 냉장고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5분 후 다시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김치는 어디 뒀냐? 그날 저녁까지 비슷한 질문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됐고 며느리는 당황함을 넘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식사를 하고 나서도 저녁은 뭐 먹지? 라고 다시 물었고 하루 전에 있었던 가족 모임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이제 언제 다 같이 만나는 거냐고 묻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조금 전 했던 말을 잊고 같은 질문이나 말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차원의 증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대개 일시적인 주의력 저하로 인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가 헷갈려도 잠시 생각하면 아 맞다 하고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아예 기억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저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방금 말한 내용을 전혀 들은 기억이 없어라고 말하며 아예 기억 자체가 삭제된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나 이 증상은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얘기 오늘만 벌써 3번째예요. 이렇게 답하며 점점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속상함보다 이건 뇌의 기억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이 치매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김순자 여사님 70세. 이분은 최근 자주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집안 곳곳의 문을 계속 잠가보는 겁니다. 내가 아까 잠갔나? 혹시 가스레인지를 안 껐나? 이런 생각에 수시로 확인하러 가십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같은 장소를 돌고 도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되면서 불안이 심해졌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기억력 문제로 인한 행동 기억의 누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또한 치매의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되는 말과 행동을 짜증이나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얘긴 아까도 들었어요. 보다는 맞아요, 그랬죠. 김장하신 얘기요. 이렇게 공감과 부드러운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반복 행동은 체계적인 메모나 루틴으로 보완해주세요. 예를 들어 약 복용 체크리스트, 냉장고 문에 붙인 메모, 일정표를 활용한 하루 계획 등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반복되는 행동이 불안해서 오는 것이라면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낯선 장소보다 익숙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기 전에 관심을 잃는 병입니다. 관심을 잃고 행동을 반복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그때부터 뇌는 더욱 빠르게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변화에 예민해져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작은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청춘이막TV의 영상 함께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호, 바로 식습관과 체중 변화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김정임 여사님은 평소 음식을 무척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 시간이 다가와도 입맛이 없다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좋아하시던 멸치볶음에도 고들빼기 김치에도 반응이 없었고 식탁 앞에 앉아도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히 입맛이 떨어졌나 보다 했지만 이런 현상이 몇 달간 지속되면서 체중이 4kg 이상 빠졌고 음식의 순서를 헷갈리거나 식사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김 여사님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식욕, 씹고 삼키는 능력, 음식에 대한 관심 등 여러 복합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식사 습관에도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첫째, 뇌의 시상하부는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배고픔이나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됩니다. 둘째,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지면서 음식의 풍미를 느끼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식사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죠. 셋째, 기억력 저하로 인해 식사했는지를 잊거나 반대로 식사 전 준비 과정을 헷갈리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식사량은 자연스레 줄고 체중 감소와 함께 근육량이 줄어들어 노쇠함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주세요. 식욕이 없어도 일정 시간에 식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뇌도 그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과 향이 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세요. 시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는 음식은 인지 기능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단호박죽, 깻잎쌈밥, 색색의 과일 등. 셋째, 작은 양을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강요하기보다 작은 접시에 조금씩 하루 45회 나눠 먹는 것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넷째, 함께 먹는 식사 습관을 들이세요. 혼자 식사하면 식욕이 떨어지기 쉽지만 가족, 친구, 이웃과의 식사는 정서적 안정과 뇌 자극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식사 변화는 단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요즘 따라 밥맛이 없네. 예전만큼 안 먹어지는 것 같아. 이런 작은 말 속에도 우리는 분명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진 가족이 있다면 함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청춘이막 TV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치매 전조 증상 4가지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고 예방을 위한 음식, 생활습관, 두뇌 자극법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뇌,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가족까지 지키는 가장 따뜻한 클릭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 뇌는 몸 어디보다 먼저, 그리고 조용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치매의 4가지 전조 신호를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천천히 함께 정리해봅니다. 치매 전조 신호 4가지 요약 정리. 첫째, 후각 감퇴. 예전보다 향수를 못 맡거나 된장찌개, 고기 굽는 냄새에 반응이 없다면 해마의 손상과 관련된 초기 알츠하이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것은 기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정 기복과 무기력. 활발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표정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다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인간관계를 끊으려는 경향이 생긴다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셋째, 말과 행동의 반복.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나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한다면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기억 형성 자체가 어렵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 또한 행동 기억의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넷째, 식습관 및 체중 변화. 입맛이 없고 음식에 대한 흥미가 줄며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경우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의 복합적 신호입니다. 특히 밥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요리를 자꾸 실수한다는 말이 자주 들리면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1. 매일 뇌를 쓰는 습관 만들기. 하루에 10분씩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사고력 훈련이 됩니다. 신문 기사나 책을 읽고 짧은 요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집니다. 2. 두뇌 식단으로 먹는 것부터 관리하기. 뇌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단은 MIND 다이어트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재료를 일상에서 챙겨보세요. 잎채소, 시금치, 케일, 깻잎, 견과류, 호두, 아몬드, 무염,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항산화 작용, 올리브유 식용유 대신 사용, 생선, 고등어, 연어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콩류, 두부, 된장, 청국장. 반면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지나치게 짠 음식, 붉은 고기 과다 섭취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걷기, 스트레칭, 햇빛 받기. 하루 30분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류를 증가시켜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비타민 D를 생성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만나 대화해보세요. 사람과의 대화는 기억력과 사고력, 감정 조절에 가장 강력한 뇌 자극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의 가장 큰 적입니다. 5.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매일 6시간 이상의 숙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기도, 취미 활동은 뇌의 회복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치매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조용히 바뀌면서 서서히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후각 감퇴, 감정의 변화, 반복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식습관과 체중의 변화. 이 4가지 신호를 일상에서 자주 체크해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치매 전조 신호 4가지와 예방법까지 모두 살펴본 지금, 그럼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7일 실천 플랜입니다. 이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해 드리니 메모장이나 휴대폰 메모를 꺼내 두시면 좋겠습니다. 데이 1 냄새로 깨우는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껍질을 살짝 비틀어 향을 맡아보세요. 그 다음 커피 원두 한 줌을 집어 천천히 향을 흡입합니다. 짧게는 30초, 길어도 2분이면 됩니다. 후각 자극은 해마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데이 2 안부 전화 챌린지. 전화 한 통이 뇌 혈류를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오후 3시 한 사람에게만 안부 전화를 걸어봅니다. 날씨 얘기, 꽃 얘기 뭐든 좋습니다. 3분 이상 대화하면 성공입니다. 데이 3 30분 산책 앤드 햇빛 비타민. 신발끈 묶고 집 앞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30분만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왼발, 오른발 속으로 은조리며 발바닥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전전두엽을 자극해 감정 조절 능력을 높여줍니다. 데이 4 식탁 색깔 바꾸기. 오늘 메뉴에 빨강, 초록, 노랑 3가지 색을 넣어봅니다. 토마토, 시금치, 단호박이면 충분합니다. 색채 자극은 식욕을 돋우고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뇌염증을 낮춰줍니다. 데이 5 반복 멈춤 메모. 냉장고 문에 큰 글씨로 나는 이미 답했다 라는 메모를 붙여둡니다. 같은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그 메모를 한번 바라보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뇌가 불안해서 반복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하는 간단한 훈련입니다. 데이 6 나는 오늘. 일기 5문장. 글자 수 맞춤법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 레몬 향을 맡았다. 햇살이 뜨거웠다. 걷다가 할미꽃을 보았다. 이처럼 5문장을 쓰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각운동 청각 회로가 동시에 작동해 기억 저장력이 향상됩니다. 데이 7 가족 식탁 사진 찍기. 오늘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 또는 자신과 상차림을 함께 찍어둡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해시태그처럼 메모하세요. 해시태그 된장찌개, 해시태그 시금치나물, 해시태그 웃음. 음식과 감정을 연결해 기록하면 뇌는 행복이라는 라벨을 붙여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려 합니다. 자, 7일만 해보자고요. 일주일 후 조금이라도 냄새가 또렷해지고 기분이 덜 가라앉고 같은 말을 줄이고 식탁이 풍성해진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뇌 건강의 첫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끝으로 시청자 Q&A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가지를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1. 후각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스크래치 후각 검사 또는 표준화된 후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분이면 끝납니다. 이 영양제만 먹어도 효과 있나요? 오메가3나 비타민 D가 도움은 되지만 음식, 운동, 수면이 기본이 되어야 영양제 효과가 배가 됩니다. 3. 치매는 유전이라 포기했습니다. 유전적 위험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발병 시기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기 대신 실천이 답입니다. 청춘이막TV는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위해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